안녕하세요, 컴바이컴TV 최사장입니다. 오늘 사무용 컴퓨터 영상인데요, 금액이 딱 64만원입니다. 보통 사무용 컴퓨터 하면 30만원대 컴퓨터가 가장 많이 나가고요, 저렴하게는 20만원대 컴퓨터도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컴퓨터는 딱 64만원, 사무용이지만 좀 비싼 고급 사무용 컴퓨터입니다. AMD 라이젠 3 프로 4350G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인데요, 구매자분께서 부품 하나하나 다 지정하신 사양입니다. 제가 사양 짜드린 게 하나도 없고요, 구매자분께서 새로 사무실 꾸미시면서 여러 대의 컴퓨터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고급 부품들로, 안정된 부품들로 사양을 꾸미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사양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64만원입니다. 사무용 PC라 성능 좋은 그래픽카드는 필요가 없는 사양이기 때문에 좋은 그래픽카드가 들어있는 4350G 르누아르 CPU를 선택을 하셨고요, 메인보드와 SSD, 파워 등 케이스까지 부품 하나하나를 동급의 고급 사양들로 꾸미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사무 환경을 꾸미실 수 있는 그런 사양입니다. 물론 오늘 구매자분께서는 사무 용도로 사용하시지만 이 정도 사양이면은 간단한 영상 편집도 가능하시고요, 간단한 게임들도 돌아가는 그런 사양이에요. 거기다가 제가 처음 보는 케이스인데요, 대양 프리저 X 미니라는 케이스인데 굉장히 폭이 넓고 안에 굉장히 큰 140mm 펜이 5개나 들어있는 엄청난 케이스입니다. 사무용 용도지만 사양을 너무 잘 꾸미셔서 가격이 높긴 한데요, 그래도 사양이 너무 좋아서 고급 사무용이나 게이밍 사양은 아니더라도 좀 좋게 꾸미고 싶으신 분들에게 오늘 이 사양 추천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고급 사무용 PC나 간단한 영상 편집용 PC 꾸미시는 분들 이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상세 사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PU입니다. CPU는 라이젠 4350G고요. 강력한 배가 그래픽 6이 들어있어서 별도의 그래픽카드를 장착하지 않으셔도 강력한 그래픽 성능을 발휘를 하고요. 4코어 8스레드 제품입니다. 기본 클럭이 3.8GHz고요. 부스트가 4.0까지 되는 제품이에요. 사실 이 정도 CPU면요, 사무용이라고 하기에는 좀 넘치는 사양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무할 때 보면 엑셀 같은 거 CT를 많이 열거나 작업할 때는 또 CPU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용도 CPU가 높을수록 쾌적한 사무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CPU로 사무용 PC 꾸미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멀티팩 제품이라 포장이 이렇게 심플하게 되어 있고 정품 스티커로 밀봉만 되어 있는데요, 정품이 맞고요. 르누아르 CPU입니다. 내장 그래픽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별도의 모양이 틀리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볼 때에는 똑같은 AMD AM4 CPU 소켓입니다. 내장 그래픽이라고 해서 별도의 모양이 틀린 건 아니고요, AM4 소켓을 사용하는 똑같은 AMD CPU입니다. 4350G가 발열량이 TDP가 65라 열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별도의 공랭 쿨러 추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물론 이쁨을 위해서 추가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사무용 컴퓨터는 그렇게 화려한 걸 원하지 않으셔서 케이스도 LED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정품 쿨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모리는 삼성 DDR4 8기가 2개입니다. 3200 클럭의 메모리고요, 오늘 CPU랑 메인보드가 3200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3200 메모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SSD는 삼성 810 EVO 500기가입니다. SATA 방식이고요, NVMe 방식은 970 EVO고요, SATA 방식은 860 EVO입니다. 보통 사무용에서 마이크론이나 웬디 거 많이 사용하는데요, 비용을 좀 더 들어서 안정적인 삼성 SSD를 채택을 했고요, 자료도 중요하고 또 읽기 쓰기 속도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고급 사무용에 사용하실 때 이 SSD를 선택을 하셨네요. V랜드 MLC 메모리가 들어가 있고요, 삼성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어서 SSD 쪽에서는 명품이죠. 보조저장 장치로 C게이트 2테라 하드를 넣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작업을 할 때에는 C 드라이브죠, SSD에다 작업을 하시고 중요한 자료들은 별도의 디스크에 저장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야 더 안정적이고요. 그래서 SSD가 500기가로 사무용으로 넉넉한 공간이긴 하지만 별도로 안정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2테라 하드를 넣었습니다. 또 저장할 자료가 많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메인보드는 A520M 어러스 엘리트입니다. 오늘 사용할 CPU가 르누아르 4350G인데요, 르누아르 CPU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A520 보드나 B550 보드를 사용하는데요, 4350G CPU를 사용하실 때에는 보통 520 보드를 많이 사용하죠. 520 보드도 보면 저렴한 8만원대 제품부터 다양한데요, 11만원 정도 하는 메인보드인데요, 좀 더 안정적인 메인보드를 원하셔서 제가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선택하실 때 어느 정도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A520 보드 중에 고급 보드라 스펙이 다릅니다. 히트싱크도 굉장히 묵직하게 되어 있고요, 페이저도 5+3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픽카드를 장착할 건 아니지만요, PCI 그래픽카드 슬롯도 스틸로 잘 암호가 되어 있고요, 메모리 소켓이 4개인데요 32기가씩 꽂으면 128까지 되는 엄청난 보드예요. 오늘 르누아르 CPU라 내장 그래픽을 사용할 건데요, 메인보드에 보시면 DVI랑 HDMI 포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이 HDMI 포트 사용하시면 되고요, HDMI
2.1이라 해상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당연히 둘 다 사용하시면 듀얼 모니터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파워는 시소닉의 A12 500W 80+ 정격 파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고급 사무용의 가장 고급진 파워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이 시소닉 파워 같은 경우에 사무용에 잘 넣진 않죠. 시소닉 하면은 고급 파워로 유명하잖아요. 파워 중에 뭐 1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파워인데요. 보통 고급 하이스펙에서 많이 사용하는 파워인데 그만큼 믿을 수 있는 파워입니다.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파워는 한 단계 위에 거 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과하게 위에 거 하시는 거는 좀 무리이시겠지만 한 단계 위에 거 하는 거는 전체 부품의 성능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저도 시소닉 파워는 고급 파워들 뭐 GX750, 850 이런 고급 파워들은 많이 써봤는데 오히려 시소닉 500W 파워는 처음 사용해보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시소닉 파워가 5만원대 제품인데요. 보통 사무용에 들어가는 5만원대 파워들은 3만원 내외 제품들을 많이 쓰세요. 그 정도 제품 써도 충분하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구매자분께서 특별히 이 파워를 선택을 하셨는데 그래도 어찌되었든 파워라는 게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면 물론 컴퓨터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해주는 건 아니지만 컴퓨터 부품의 전체적인 내구성과 안정성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용할 때 이 파워가 굉장히 제 역할을 합니다. 예, 케이스 대양 프리저 X 미니 블랙입니다. 이 케이스가 워낙 신박해서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도 있는데요. 미니 케이스라서 높이가 40cm입니다. 높이는 일반적인데 이 폭이 무려 23cm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위에서 보면 폭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가 미니 케이스인데 이 안에 140mm 펜이 5개나 들어있습니다. 어디 들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전면 디자인부터 보시면요. 전면이 심플합니다. LED 같은 것도 없어서 사무실에서 쓰기에 딱 좋을 것 같고요. 폭이 넓지만 이렇게 각을 줘서 전면에서 볼 땐 그렇게 넓게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 미니 케이스보다 폭이 3cm 이상은 넓은 것 같아요. 이 옆으로 이렇게 흡기구가 있어서 공기를 흡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이 안에 무려 140mm 펜이 2개가 전면에 장착되어 있어서 이 에어홀로 공기를 쭉 빨아줍니다. 이게 좌측 강화유리면인데요. 강화유리가 이렇게 굉장히 두껍게 3mm라고 하는데요. 스모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안에 은은하게 보이게 해놨고요. 이렇게 보면 마그네틱 손잡이가 달려 있어서요. 이렇게 핸드폰 고리처럼 생겼는데 이거를 이렇게 열면 안에 청소 자주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열고 닫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손잡이가 이쁜데요. 보통 이 손잡이를 천으로 해놓은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손잡이를 이쁘게 해놨네요. 여닫을 수 있게. 예, 강판도 낭창거리지 않고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 강화유리도 조립할 때는 이렇게 해서 빼놔야 되고요. 예, 케이스 상단 부분입니다. 입출력 아이어 포트가 이쪽에 다 있고요. USB 2.0, 3.0 있습니다. 특이한 게 폭이 굉장히 넓잖아요. 이 마그네틱 먼지 필터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와, 이 상단에 140mm 펜이 2개나 있습니다. 타공도 엄청 크게 돼 있어서 이쪽으로 배기가 엄청 잘 될 것 같아요. 와, 이 정도 배기 돼 있으면 게이밍 사양 꾸미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넓게 만들었지? 와. 예, 배면 부분입니다. 케이스 폭이 굉장히 넓어서 뒤에 배선 공간에다가 폭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23mm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조립할 때 케이블 정리하기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여기 SSD 베이가 있고요. 하드 베이 이쪽에 있고 이쪽에 파워 서플라이 넣는 공간입니다. 배선 정리 깔끔하게 할 수 있게 이런 가이드도 해놨네요. 이 안에 들어있던 액세서리 박스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있네요. 예,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그래픽카드 지지대인데요. 철제로 되어 있고요. 이거 나름 굉장히 튼튼한데요. 이렇게 놓고 그래픽카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이 그래픽카드를 설치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걸 설치하지는 않을 건데 와, 이거 괜찮습니다. 오, 튼튼한데 플라스틱도 아니고. 예, 케이스가 미니 케이스지만 굉장히 길고 폭이 깊어 가지고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 38cm까지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사양의 그래픽카드 설치하실 수 있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래픽카드 지지대를 주기 때문에 무거운 그래픽카드 장착하셨을 경우에 지지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미니 케이스에 그래픽카드 고사양 달았을 때 밑에 파워 서플라이 부분하고 너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예, 깊이가 굉장히 깊어서 굉장히 큰 공랭 쿨러도 다실 수가 있는데요. 공랭 쿨러가 185mm, 그러니까 18.5cm가 되는 공랭 쿨러까지 장착할 수가 있어요. 설명하자면 현존하는 모든 공랭 쿨러를 다 달 수 있는 그런 깊이입니다. 전면에 흡기로 140mm 펜이 2개가 있고요. 상단에 배기로 140mm 펜이 또 2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에 또 140mm 펜이 배기로 또 하나가 있어요. 총 140mm 펜이 5개나 있습니다. 와, 이 미니 케이스에다가 140mm 펜이 5개 구성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이건 정말 엄청난 겁니다. 흡기를 엄청 빨아줘서 배기도 엄청 하는 거죠. 물론 오늘 시스템 같은 경우에 그렇게 열이 많이 날 것 같진 않은데요. 그래도 이거 엄청납니다. 예, 거기다가 폭이 넓기 때문에 상단에 240mm 수냉 쿨러까지 장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상단 같은 경우에 메인보드 간섭 때문에 그렇게 조금 수냉 쿨러를 장착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예, 전면에 240mm나 280mm 수냉 쿨러를 장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수냉 쿨러 장착하실 분들은 이 전면에 장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LED는 별로 싫어하고, 예, 심플한 케이스 원하시고 또 쿨링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케이스 찾으시는 분들이 이 케이스 딱인 것 같습니다. 가격도 55,000원으로 이 구성 가지고는 굉장히 가성비로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55,000원짜리 케이스가 미니 케이스에서는 좀 비싼 케이스에 속하지만 그래도 구성을 보면 55,000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케이스 이용해서 딱 64만원짜리 고급 사무용 컴퓨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 완성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작업 중인데요. 이 대형 케이스 프리저 X 미니, 이게 좋다고 지금 막 설명드렸는데 분량이 2개나 났습니다. 이게 어이가 없습니다. 초기 분량인데, 예, 여기 IO 패널을 연결해주는 케이블이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조립 다 해놨는데 얘 같은 경우는 한 개만 그런 게 아니고 또 한 대가 그러네요. 얘도 지금 조립했다가 불량 나서 다시 분해했는데요. 손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얘도 똑같이 이 IO 패널 부분, 연결 부분이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정상적인 모델인데요.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저기 부분이 빠져 있으면 IO 패널에 있는 USB나 이런 것들이 작동을 안 합니다. 예, 지금 4대를 조립하는데 2대가 불량이 났습니다. 초기 불량이라 저희가 재조립하면서 다시 불량 난 거는 반품 치고 새 거로 조립하면 되는데요.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상관없습니다. 저희 같은 조립자들이 초기 불량 날 때 좀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불량 난 케이스 2개는 반품 칠 거고 빨리 조립해야 되기 때문에 2개 더 시켜야 되는데 걱정이 돼서 여분으로 3개를 더 시켰습니다. 혹시 또 새로 시킨 게 불량 날까봐. 이거 초기 QC를 너무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좀 꼼꼼하게 검수해서 출고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쁘고 괜찮은 케이스가 초기 QC 문제로 이미지가 좀 안 좋아졌네요. 예, 하지만 불량만 아니면 케이스 내부도 굉장히 넓어서 조립하기도 좋고요. 이렇게 뒤에 배선 공간도 넉넉해서 조립하기 괜찮습니다. 예, 번거롭고 손이 좀 가긴 하지만 케이스 새로 바꿔서 다시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케이스 불량 난 것들 변경해서 조립했는데요. 이 케이스가 상단에 140mm 펜이 2개가 있는데요. 얘가 지금 펜 문제 같지 않고 상판 여기가 조금 덜렁덜렁한데 소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2개가 소음이 또 심해가지고 이 케이스 못 쓸 것 같아요. 반품하고 케이스 바꾸는 걸로 손님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에 케이블 불량나서 한번 재조립하고 지금 쿨러 때문에 케이스도 바꿔야 될 것 같고, 이 케이스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네, 구매자분하고 다시 통화해서 3RCS R400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RGB 싫어하시고 하셔가지고 그렇다고 너무 저렴한 사무용 케이스는 싫어하셔서 얘도 그래도 고급 케이스예요. 42,000원 정도 하는 케이스인데요. 저희가 고급 사무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케이스입니다. 이걸로 조립 다시 할 겁니다. 아이고 네, 조립 완료됐습니다.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저것들랑 왜 케이스가 틀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중간에 영상을 띄워놓고 보신 분들은요, 예, 케이스가 불량이 있어서 전체 케이스 4대를 다 교체했습니다. 3RCS R400으로 교체했고요. 제가 볼 땐 이게 더 깔끔하고 이쁩니다. 예, 전면에 이렇게 LED 바가 있는데요. 조금 어두울 수 있는 사무실에 이렇게 조금 밝게 꾸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LED가 그렇게 부담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전면에 이렇게 에어홀이 있어서 흡기도 도움이 되고요. 예, 사무실에서 쓰기에 깔끔합니다. 예, 고급 사무용 케이스예요. 예, 배면 공간에 이렇게 공간이 넓어서 얘도 조립하기가 편합니다. 케이블 깔끔하게 정리됐고요. SSD랑 하드 2개 다 장착했습니다. 예, 내부 모습입니다. 영상 보여드리기 위해서 강화유리 제거한 상태고요. 안에 보시면 전면에 120mm 펜이 2개가 있는데 정말 조용합니다. 저쪽에 LED 바가 있어서 펜에 LED가 있는 것 같지만 펜에는 LED가 없는 거예요. 120mm 펜 2개가 흡기 잘 해주고 있고요. 얘가 훨씬 더 조용해요. 후면에 화이트 LED만 있는 120mm 펜이 배기를 해주고 있고요. 깔끔하게 조립되었습니다. 네, 사무용 사양이라 3D마크 같은 테스트 프로그램은 돌리지 않을 건데요. 인터넷 환경 보면 굉장히 빠릅니다. 예, 사무용이지만 가격이 좀 나가는 고급 사무용이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좋아요. 사무 보실 때 굉장히 쾌적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컴바이컴TV 홈페이지입니다.
예, 우여곡절 끝에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딱 64만원으로 시작했는데 케이스가 바뀌어서 얘가 많은 더 저렴하거든요. 딱 63만원짜리 고급 사무용 PC가 완료되었습니다. 작업하다 보면 여러가지 초기 불량도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4대를 똑같이 조립하는데 4대가 케이스가 다른 부분도 아니고 케이스가 불량이 나버리면 그것도 2번씩이나 불편함이 굉장히 힘듭니다. 4대를 조립하는데 거의 12대 조립하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 물론 작업자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고 시간이 많이 뺏겨서 조금 짜증도 나긴 하지만 초기 불량 같은 경우는 뭐 소비자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출고될 때 잘해서 출고해서 사용하실 때 문제 없게 해서 작업해서 출고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제품의 불량에 대해서 크게 말씀드리지 않는데요. 사실은 대양 케이스 저희도 많이 사용하고 굉장히 좋은 케이스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좋은 제품들 많이 하고 계신데 오늘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너무나 QC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대양 제품 좋은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새로 시작하는 사업장에 들어가는 컴퓨터인데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지만 이 컴퓨터 이용해서 컴퓨터 너무 상태 지금 좋거든요. 업무 잘 보시고 사업도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예, 사무용 컴퓨터도 여러가지 등급이 있지만 오늘 컴퓨터는 고급 사무용 컴퓨터 딱 63만원짜리입니다. 여러분들 사양이 좀 높고 나는 좀 편하게 좀 부드럽게 사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고급 사무용 PC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컴바이컴TV 최 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